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블루프리즘 코리아 지사장 이준원입니다. 블루프리즘이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블루프리즘이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는 차별화된 비전, 그리고 그 차별화된 비전에서 시작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사업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블루프리즘의 비전입니다. 블루프리즘의 비전은 모든 기업의 디지털 워크포스를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블루프리즘은 인간과 시스템에 더해 디지털 워커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조직이 경쟁력을 갖춘 미래의 조직 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으로부터 블루프리즘의 사명이 나옵니다. 블루프리즘은 인간에 최대한 가깝고 때론 더 월등한 디지털 워커를 만들어 왔습니다. 창의적이고 임기응변이 장점인 인간에 비해 디지털 워커는 일관성, 정확성, 24시간 내내 일하는 생산성, 그리고 작업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에는 이에 더해 미래 조직에 적합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디지털 워커가 상호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관리 통제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는 특정 업무에 고정되지 않고 특정 시점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자유롭게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디지털 워커들이 모여서 진정한 엔터프라이즈 등급의 자동화 플랫폼이 됩니다. 블루프리즘의 자동화 여정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에 블루프리즘 버전 1.0을 출시하면서 회사를 처음 설립하였고 2012년에는 RPA라는 용어를 업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2013년에는 가트너의 쿨 밴드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에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그 뒤로 에이펙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2019년에는 소토노미를 인수하면서 클라우드 전략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블루프리즘은 업계 최초로 설립되어 자동화 시장을 창조하였으며 RPA라는 용어를 만드는 등 지난 20년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에 대한 화두를 던져왔습니다. 세상의 혁신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항상 선도적인 개념 설계자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블루프리즘은 업무 자동화 분야의 개념 설계 기업으로 꾸준히 기업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20년에 대해 블루프리즘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에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가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인간과 IT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새로운 규제, 경쟁, 팬데믹 발생 등의 변수가 생기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빈도나 요구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되면 IT 시스템을 수정 개발하거나 인간이 그에 맞춰 업무 처리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쪽에서 처리해야 할지 애매한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회색지대라 합니다. 그 공백을 만일 인간이 채우려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직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직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때 채용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IT 시스템이 이 공백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IT 시스템을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수정 개발하는 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조직 내에 아무리 강력한 IT 개발 부서가 있어도 항상 급한 업무에 매여 있어서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제때 해결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바로 이 회색지대를 디지털 워커가 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워커는 인간의 업무 방식이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도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워커는 필요한 직무 능력, 즉 스킬셋을 빠르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P를 잘 다룰 줄 알면서 SAP에서 읽은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BI 시스템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직원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디지털 워커 수를 바로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며 또 일시적으로 중요하고 과부하가 걸린 업무가 있으면 디지털 워커들이 몰려가서 빠르게 해결하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 교육은 필요 없고 단지 설계해둔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워커에 로딩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블루프리즘이 생각하는 미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비전입니다. 앞으로 인간과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워커가 잘 어우러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력의 차이는 점점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블루프리즘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RPA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RPA는 각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빠르게 투자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면 자동화 범위가 개인의 업무와 데스크탑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는 기업 전체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조망하고 데스크탑 내의 앱은 물론 ERP, 조달, 재무 등 백오피스 IT 시스템까지 두루 연동하여 전사적으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이를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비전으로 설정합니다. 즉, 그동안 사일로 형태의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로 존재하던 기업의 여러 기능들 간에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연결된 기업, 즉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블루프리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사와 차별되는 중요한 비전 중 하나입니다.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크포스가 창출하는 전략적 가치는 3단계의 가치 파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사람이 하던 반복 작업을 그대로 디지털 워커가 대체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지난 20년간 그리고 지금도 시장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고 즉시 생산성이 올라가서 ROI 달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파도는 업무 성과, 즉 비즈니스 퍼포먼스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일례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의 진료 예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워커가 인간을 대신해 24시간 진료 예약과 취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반복적이고 힘든 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 자체는 1단계 파도에 해당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순히 인력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부득이하게 진료 예약을 취소했을 때 디지털 워커는 즉시 대기 중인 환자들 중에 가능한 환자를 찾아 빈슬롯에 할당합니다. 평균 환자 대기 시간 등 업무 성과 KPI가 크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병원의 업무 KPI는 인간의 생명을 더 많이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도는 디지털 워커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혀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던 두 부서 혹은 회사가 서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경우 서로 개방하는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공유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생각하는 서비스 기획이 중간에 달라지면 새롭게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IT 시스템을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워커를 사용한다면 시스템 변경 없이 양측 데이터 중 합의된 꼭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고 비식별화해서 공동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워커의 세밀한 오디트 트레이를 통해 제대로 동작하는지,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하지는 않는지 양측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디지털 워커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비즈니스 전환을 이루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 부서 간, 산업 간 컨버전스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세 번째 파도입니다. 블루프리즘은 첫 번째 가치 파도를 통해 빠른 ROI를 얻는 것은 물론 2, 3단계 가치를 얻기 위한 전략과 경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루프리즘의 두 가지 비전, 첫째, 미래 조직 구성에서 디지털 워커의 역할, 둘째, 기업의 여러 기능이 상호 연결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이 비전을 기반으로 2단계, 3단계 가치 파도를 지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가 가진 차별화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는 똑똑합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키보드를 타이핑하고 비정형 문서를 읽고 자연어를 듣고 문맥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디지털 워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넘나들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디지털 워커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루프리즘은 디지털 익스체인지라는 앱스토어를 제공하여 블루프리즘 생태계 내에 모든 참여자가 판매자나 구매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블루프리즘의 최종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여 검증한 후에 디지털 워커에 적용했던 기술, 즉 스킬을 무료 혹은 유료로 DX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진 ISV가 자신의 기술을 DX에 등록하여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용자가 DX에 등록된 기술을 다운로드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자신의 디지털 워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자는 개발과 검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DX에 등록된 여러 스킬들을 잘 조합하면 수천, 수만 가지의 스킬셋을 가진 디지털 워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프리즘은 업계 최고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테크 얼라이언스 파트너라는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MS, 구글, IBM 등 기업 플랫폼 업체, 태블루 같은 BI 업체, 또 프로세스 마이닝 업체, OCR 업체, ML, AI 업체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블루프리즘은 AI, OCR, 문서 처리 등 중요한 분야에 막대한 연구 투자를 하고 있고 자체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 최고의 업체와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다양한 기술 옵션을 제공하고 더 똑똑하고 강력한 디지털 워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DX에서 확보한 스킬은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프로세스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플로우 차트를 그리듯이 프로세스 설계를 할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새로운 스킬을 오른쪽에서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쉽게 설계 중인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워커의 업무를 최적화하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갑자기 20명, 50명 늘어나면 이 사람들에게 적절히 역할을 부여하고 일정과 결과를 챙기는 관리 오버헤드도 같이 늘어납니다. 디지털 워커도 마찬가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개 회사의 업무 부하가 시간에 따라 크게 늘거나 줄곤 합니다. 또 마감 시한이나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이때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디지털 워커는 놀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의 일정은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들의 적절히 업무를 할당하고 중요 프로세스의 마감에 맞춰 스케줄 관리를 하려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ML 기반의 업무 스케줄 관리 시스템인 IADA를 가지고 있습니다. IADA는 특정 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야 하는 프로세스의 목록과 관리자가 정한 마감 시한, 중요도 등을 프로세스 큐로 관리합니다. 이 프로세스 큐를 분석하면 디지털 워커를 최적의 업무에 할당하는 스케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디지털 워커를 필요한 업무에 할당할 수 있는 것은 블루프리즘이 디지털 워커를 특정 업무나 데스크탑에 할당하는 대신 풀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워커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워커와 사람 간의 협업이 꼭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여 확인해 주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도 있고 고객의 데이터 및 문서를 수집해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웹 기반으로 디지털 워커가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인터랙트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딩 없이 웹 화면의 내용을 설정하고 고객 브랜드를 포함할 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잘못 확인을 해주어서 프로세스가 엉뚱하게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프리즘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격한 보안을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내부의 서버를 구축하고 블루프리즘을 운영할 수도 있고 MS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 등 IaaS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설치, 보안 등을 고민할 필요 없이 S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틀 안에 바로 자동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끝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자동화를 추진하고 만족할 만한 업무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총 소요 비용, TCO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솔루션의 비용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다만 블루프리즘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워커의 비용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루프리즘의 라이센스 정책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숨어있는 비용이 많아서 운영 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면 조직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블루프리즘은 개발 및 시험용 라이센스를 기본 포함하고 핵심 개발 도구, 고가용성 HA 구성에 별도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정책에 반영된 특징은 아니지만 객체 기반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고 DX에서 솔루션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도 TCO 절감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IADA를 활용하여 디지털 워커의 활용률을 높이고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민첩하게 디지털 워커를 운영함으로써 거대한 관리팀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 TCO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루프리즘은 라이센스 정책을 간소화하여 예측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나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다소 늦었습니다. 하지만 블루프리즘 코리아는 차별화된 비전과 특징을 통해 한국 시장의 디지털 워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워커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비즈니스 전략이자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고투마켓 전략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입니다.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크포스는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전사 차원의 DT 전략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성공 패키지를 적용하여 기업이 빠른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라이센스 정책으로 기업이 비용과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DT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기술 기업과 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파트너와 협업을 강화하되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토종 기술 업체와의 기술 결합,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로 같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파트너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블루프리즘은 EY, PwC와 같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와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블루프리즘 코리아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이미 고객들을 확보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전문 분야의 광범위한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여 블루프리즘의 가치가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문화, 기술 저변 확산에 관한 것입니다. RPA 혹은 디지털 워커는 단순히 기술 도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문화, 조직 구성, 구성원의 역할, 전문 개발 인력 저변 확대 등이 같이 고려될 때 성공적인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기업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보틱 운영 모델, 성공 가속화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디지털 워크포스가 조직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블루프리즘 유니버시티를 통해 개발자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DT 자동화 여정에 풍부한 인력을 공급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세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